야, 이 냄새나는 거지년이 어디 우리 아파트에 기어들어와? 번쩍 며느리의 손바닥이 시어머니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토마토와 짓밟힌 자존심.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해성그룹 회장님이라는 사실을요. 이 음식물 쓰레기 당장 치워.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난 시어머니. 하지만 그날 밤 반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김 실장, 당장 사돈댁 자금줄 끊어버려.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며느리의 친정은 쑥대밭이 되고 며느리의 명품 인생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어떤 참교육을 시전했을까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인 해성그룹의 총수 황말숙 회장은 아무도 없는 텃밭에 쭈그리고 앉아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10년이 넘도록 공식 석상에 얼굴을 비추지 않아 세간에서는 그녀를 베일의 여왕이라 불렀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여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릎이 다 늘어난 몸빼 바지에 흙투성이 장화, 그리고 낡아 빠진 장바구니. 영락없는 시골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숙은 텃밭에서 갖다 낸 싱싱한 토마토와 오이를 장바구니에 담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뿐인 아들 준혁의 생일이었으니까요. 아들의 생일상에 직접 기른 채소를 올리고 싶은 어미의 마음으로 말숙은 흙 묻은 손을 대충 털고 아들이 사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더 팰리스로 향했습니다. 더 팰리스의 로비는 입구부터 위압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번쩍였고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죠. 말숙은 익숙하게 주머니에서 입주민 전용 마스터키를 꺼내 1차 보안 게이트에 갖다 대었습니다. 삐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데스크에 앉아있던 보안팀장이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그는 말숙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팍 찌푸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어이 할머니, 거기 딱 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말숙은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기어들어오다니 말이 심하네. 나 입주민이여. 카드 찍고 들어왔는디 왜 맞고 난리여? 보안팀장은 말숙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입주민?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주웠겠지. 무전기 쳐. 로비 중앙에 노숙자 침입했다. 냄새나서 못 살겠네 진짜. 빨리 와서 끌어내. 말숙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카드가 이 아파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는 사실을 저들은 꿈에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의 아내이자 말숙의 며느리인 최미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한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다른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통화를 하며 로비 중앙을 지나치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코를 킁킁거리며 손으로 코를 감싸쥐었습니다. 아우 씨, 이게 무슨 썩은 내야? 팀장님, 우리 아파트 관리가 왜 이 모양이에요? 어디서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지금. 미지는 손으로 코앞을 휘휘 저으며 벌레 보듯 말숙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앞에 있는 흑투성이 노인이 자신의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때 딱 한 번 보고 그 뒤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않았으니까요. 보안팀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모님. 기계가 미쳤나 봅니다. 당장 내쫓겠습니다. 야, 뭐해? 빨리 안 끌어내고. 미지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말숙을 쏘아보며 혀를 찼습니다. 말숙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반가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못 알아보는 것이 섭섭하기보다 그저 얼굴을 본 것이 반가웠던 겁니다. 말숙이 장바구니를 고쳐 잡으며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아가, 미진아. 나다. 시엠이다. 준혁이 생일이라 채소 좀 가져왔는데. 말숙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미진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본 사람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뭐야? 어딜 다가와요? 냄새나게. 이봐요. 당신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뒷조사라도 했어? 이거 완전 스토커 아니야? 소름 끼쳐 진짜. 미지는 즉시 스마트폰을 들어 말숙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SNS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누르고는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대박 사건. 우리 더 팰리스 아파트에 이런 끔찍한 괴물이 들어왔어요. 완전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가 입주민을 위협하고 있다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말숙은 카메라 플래시가 눈앞에서 번쩍이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수모보다 자신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그 태도가 참을 수 없이 모욕적이었습니다. 말숙이 떨리는 손으로 미진의 코트 자락을 살짝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미진아, 왜 이러느냐? 나 준혁이 애미라니까. 얼굴 좀 자세히 봐라, 응? 그 순간 미진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뚜껑을 열더니 망설임 없이 말숙의 발치에 확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얼음과 갈색 액체가 말숙의 낡은 장화 위로 튀었습니다. 미진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어딜 만져. 내 코트가 얼마짜린 줄 알아? 이 더러운 손 치워. 에이, 재수 없어. 미지는 그것도 모자라 반사적으로 들고 있던 클러치백을 휘둘렀습니다. 묵직한 가방의 금속 장식이 말숙의 광대뼈를 강타했습니다. 말숙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뒤집혔습니다. 정성스럽게 키운 빨간 토마토와 오돌토돌한 오이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쏠렸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지는 바닥에 엎어진 말숙을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뾰족한 키를 굽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토마토를 짓밟았습니다. 뿌직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과육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말숙의 심장이 터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미진이 으깨진 토마토를 구두 끝으로 툭 차며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경비 아저씨, 이 음식물 쓰레기들 당장 안 치우고 뭐해요? 그리고 저 할망구한테 내 코트 세탁비랑 정신피해 보상금까지 싹 다 청구해요. 알았어요? 보안팀장이 쩔쩔매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야, 빨리 끌어내라니까. 미지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기 중이던 기사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미진이 떠나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말숙의 뺨에는 시퍼런 멍이 올라오고 있었고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말숙은 떨리는 손으로 터진 입술을 훔쳤습니다. 손등에 묻어난 붉은 피를 보자 멍했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말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을 위해 채소를 다듬던 따뜻한 어머니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냉혹한 승부사 황말숙 회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숙은 짓밟힌 토마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으깨진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짓밟힌 자신의 자존심이자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말숙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10년도 더 된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툭 하는 투박한 소리와 함께 폴더가 열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 연결음이 채 2번도 울리기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평소의 어눌한 말투가 아닌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김 실장, 나다. 지금 당장 시작혀. 사돈댁 자금줄. 지금 이 시간부로 싹 다 끊어버려.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숨통을 조여버리란 말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 실장의 다급하면서도 결의에 찬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더 팰리스 로비다. 당장 차 대기시켜. 말숙이 전화를 끊자마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파트 입구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3대가 굉음을 내며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끼익 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들이 로비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수행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로비를 둘러싸고 멍하니 서 있던 보안팀장과 경비원들을 제압했습니다. 가장 앞선 차에서 내린 김 실장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말숙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말숙을 보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실장은 하얀 손수건을 꺼내 말숙의 터진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울먹였습니다. 회장님,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보안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곤봉을 쥐고 있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입주민들이 웅성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지만 수행원들의 살벌한 눈빛에 눌려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말숙은 김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흙 묻은 몸빼 바지를 툭툭 털어내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말숙은 바닥에 으깨진 토마토 파편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붉은 과즙이 대리석 바닥에 핏물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말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 잘 들어라. 이 바닥에 있는 것들 하나도 치우지 마. 내 며느리가 제 손으로 직접 하자서라도 치우게 만들 테니까. 말숙은 고개를 돌려 보안팀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보안팀장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말숙은 싸늘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CCTV 영상 원본으로 당장 확보해. 하나도 빠짐없이. 말숙은 수행원이 열어주는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이제 곧 닥쳐올 피의 복수를 예고하는 듯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백화점 BVIP 라운지는 고급스러운 홍차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미지는 푹신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방금 경매에서 낙찰받은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며 친구들에게 아침의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야, 말도 마.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일 이다 있었다니까? 웬 거지 같은 할망구가 로비에 들어와서 알짱거리는데 냄새가, 어우, 토 나오는 줄 알았어. 친구들이 호들갑을 떨며 물었습니다. 어머, 그 비싼 더 팰리스 보안이 왜 그 모양이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 미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줬지. 커피를 확 끼얹고 가방으로 한 대 쳤더니 바닥에 납작 엎드리더라니까. 그 할망구 아마 다시는 우리 아파트 근처에도 얼씬 못할걸. 미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패륜인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 말숙은 그저 자신의 기분을 망친 냄새나는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시각 해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 집무실. 말숙은 거울 앞에 서서 멍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시퍼런 멍 자국은 훈장처럼 선명했습니다. 쓰라린 광대뼈를 누를 때마다 며느리의 도끼 어린 눈빛이 떠올라 치가 떨렸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님께서 백화점 BVIP 라운지에서 법인카드로 5천만 원 결제 승인이 났습니다. 말숙은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천만 원이라. 시어머니 뺨을 때린 값치고는 싸구려를 골랐구나. 그래, 실컷 쓰라고 나더라. 그게 그 아이가 누리는 마지막 사치가 될 테니. 말숙은 책상 위 대성건설 자금 회수 계획안 서류에 거침없이 서명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장에게 연결해. 지금 당장 대성건설의 모든 대출금 만기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해. 그리고 하청 업체들에게도 언질 줘. 오늘 안으로 결제 못 받으면 내일 부도 처리될 거라고. 말숙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김 실장은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말숙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진아, 기대해라. 네가 밟아 터트린 그 토마토 하나가 내 집안 기둥 뿌리를 어떻게 뽑아버리는지 보여줄 테니. 경기도의 한명문 골프장. 대성건설 최 회장은 드라이버를 힘차게 휘두르며 굿샷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비서실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갑자기 모든 대출금의 만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당장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부도 처리를 하겠답니다. 최 회장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 하던 사이인데. 해성그룹 쪽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최 회장의 손에서 골프채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는 푸른 잔디밭 위에 주저앉으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강남의 한명품관. 미진의 친정어머니 홍 여사는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며 신경질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봐요. 이게 왜 안 긁혀요?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라니까. 손님, 죄송합니다만 거래 정지 카드로 뜹니다. 다른 카드는 없으신지요? 홍 여사는 지갑에 있는 카드를 전부 꺼내 내밀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4장의 카드가 모두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홍 여사는 창피함에 얼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거 기계 고장 아니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성건설 안방마님이야. 그때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홍 여사를 제지했습니다.
홍 여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습니다. 백화점 바닥에는 그녀가 사려던 명품 가방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혜성그룹 부회장실. 준혁은 굳은 표정으로 TV 뉴스 속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속보 중견 건설사 대성건설 1차 부도 위기. 채권단 긴급회의 소집. 그때 문자 메시지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 실장이었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의 지시로 보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보십시오. 준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첨부된 동영상 파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아내 미진이 어머니 말숙에게 커피를 쏟아붓고 핸드백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딜 만져. 더러운 손 치워. 영상 속 미진의 목소리가 준혁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고 미진이 토마토를 짓밟으며 비웃는 장면에서 준혁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으악! 준혁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최미진, 네가 감히 우리 어머니한테. 준혁은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집으로 달려가 미진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고 싶은 사리가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준혁이 시동을 걸고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칠 때 조수석에 던져둔 부서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준혁은 목이 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준혁아, 영상 봤느냐? 네, 봤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가서 그 여자 죽여버리겠습니다. 용서 못해요. 절대로. 준혁이 오열하자 말숙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멈춰라. 지금 가서 멱살잡이에 받자 내 손만 더러워진다. 진정한 복수는 감정적으로 날뛰는 게 아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것. 그게 내 방식이다. 말숙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내 승진 축하 파티가 있다. 미진이 그 아이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게 꾸미고 오게 해라. 주인공인 줄 알고 콧대 높여서 오게 만들어. 그래야 추락할 때 더 아픈 법이다. 너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거라. 준혁은 핸들을 꽉 잡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밤에 확실하게 끝내주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준혁은 차가운 차 안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유약한 아들의 것이 아닌 복수에 불타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의 집. 준혁이 퇴근해 집에 들어서자 미진이 드레스룸에서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뛰어나왔습니다. 친정의 부도 소식은 까맣게 모르는 듯 했습니다. 자기야, 왔어? 오늘 파티 때 입으려고 샀는데 어때? 완전 예쁘지? 나 오늘 주인공 만들어줄 거지? 준혁은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아주 잘 어울리네. 붉은색이 딱이야. 피 튀기는 것처럼 강렬하네. 미진은 뼈 있는 말을 칭찬으로 알아듣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어머, 자기 표현력이 늘었네. 그래, 오늘 내가 그 파티장 다 씹어 먹어줄게. 준혁은 미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둔 이혼 서류의 서늘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승진 축하 파티 당일 저녁. 국내 최고급 호텔 더 그랜드의 메인 볼룸은 화려한 꽃장식과
샴페인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미지는 핏빛처럼 붉은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 채 파티장 중앙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때 샴페인을 서빙하던 웨이터가 실수로 미진의 드레스 자락에 술을 몇 방울 튀겼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야차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야, 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파티장의 소음이 멈췄습니다. 미진은 웨이터의 정강이를 뾰족한 구두 굽으로 걷어찼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드레스인 줄 알아? 네가 평생 일해도 못 물어낼 옷이라고. 지배인 불러. 당장 이 자식 자르라고 해. 웨이터가 무릎 꿇고 사죄했지만 미진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는 미진의 부모인 최 회장과 홍 여사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폭삭 늙어버린 최 회장이 지나가는 미진의 팔을 다급하게 잡았습니다. 미진아, 사위한테 말해서 급한 불만 좀 끄자. 응? 미진은 벌레가 닿은 듯 아버지를 뿌리쳤습니다. 아빠, 좀 떨어져요. 사람들 보는데 창피하게 왜 이래? 분위기 망치지 말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너 어떻게 부모한테. 홍 여사가 기막혀 할 때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자, 오늘의 주최자이자 혜성그룹의 총수 황말숙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순식간에 조명이 꺼지고 핀 조명이 거대한 문을 비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렬한 빛 아래 황말숙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흙 묻은 몸빼 바지를 입었던 노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최고급 실크 정장에 백발을 우아하게 넘긴 그녀는 좌중을 압도하는 여왕 그 자체였습니다. 와!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지만 미지는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말도 안 돼. 저 얼굴. 며칠 전 그 거지가 회장님이라고? 구석에 있던 최 회장 부부도 경악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말숙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객석 맨 앞줄에 미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미진이 도망가려 하자 옆에 있던 준혁이 그녀의 팔목을 쇠사슬처럼 움켜쥐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앉아. 내 장례식장인데 상주가 자리를 비우면 쓰나. 준혁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차가웠습니다. 말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며느리 최미진 양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준 아이죠. 말숙의 신호에 무대 뒤편 초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며칠 전 아파트 로비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딜 만져. 내 코트가 얼마짜린 줄 알아? 미진이 시어머니에게 커피를 쏟아붓고 핸드백으로 가격하는 장면, 토마토를 짓밟으며 비웃는 라이브 방송 화면이 파티장에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헉! 세상에. 저게 뭐야? 페류나 아니야?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미진은 얼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김 실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또한 혜성그룹은 대성건설의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부로 대성건설에 대한 지급 보증을 철회하며 대성건설은 최종 부도 처리되었음을 알립니다. 안 돼. 구석에서 최 회장이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들을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미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다가 준혁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이거 다 오해야. 어머니가 연기하신 거야.
나 진짜 몰랐어. 우리 부부잖아. 준혁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미진을 내려다보며 발로 걷어찼습니다. 부부, 내 어머니를 짐승 취급한 순간 넌 이미 내 아내가 아니었어. 넌 그저 괴물일 뿐이야. 준혁은 품 안에서 이혼 소장을 꺼내 미진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법원에서 보자. 위자료 청구액만 300억이니까 기대해. 준혁은 단상으로 올라가 어머니 말숙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말숙은 쓰러져 있는 미진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짧게 명령했습니다. 치워라.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미진을 끌어냈습니다. 이거 나 회장님 며느리야. 여보, 어머니, 잘못했어요. 미진은 발악했지만 처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비명소리가 문 너머로 사라지자 말숙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죠. 오늘 파티는 여기서 마칩니다. 말숙은 유유히 파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혁은 바닥에 떨어진 결혼반지를 발로 차버리고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파티가 끝난 직후 말숙의 대저택. 화려했던 복수국이 막을 내리고 말숙은 텅 빈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밀려오는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닌 차갑고 건조한 공기뿐이었습니다. 300억짜리 위자료 청구도 사돈 집안의 몰락도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을 메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말숙은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목을 조여오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거칠게 풀어서 화장대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짤랑 하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정막을 깼습니다. 거울 속의 말숙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망하구나. 다 부질없어. 아들 준혁의 인생에 오물을 끼얹은 며느리를 치워냈지만 상처 입은 아들의 마음과 삭막해진 집안 분위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속이 텅 빈 것처럼 헛헛했습니다. 말숙은 화려한 실크 정장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스웨터와 편안한 면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자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나 좀 쐬고 와야겠다. 말숙은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고 직접 낡은 국산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한 달 동네 국밥집 골목. 말숙의 차가 멈춘 곳은 화려한 강남이 아닌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골목이었습니다. 이곳은 40년 전 말숙이 남편과 함께 리어카 장사를 하며 가장 힘들게 하지만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비릿한 순대 냄새와 구수한 육수 냄새가 섞여 나는 골목길. 가로등마저 깜빡거리는 어두운 길모퉁이에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어디서 고양이를 키워. 당장 방 빼. 뚱뚱한 중년 남자가 젊은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악덕 건물주였습니다. 아, 사장님 죄송해요. 이번 달만 봐주시면. 아, 여자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품에 안고 있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리는 병든 길고양이였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뜯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고양이가 다칠까봐 등을 돌려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이수영이었습니다. 말숙은 차에서 내려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영의 낡은 운동화와 다해진 점퍼, 그리고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생명을 지키려는 그 눈빛. 순간 말숙의 머릿속에 2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에서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던 자신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어 덮어주며 119가 올 때까지 손을 주물러 주던 그 아가씨. 아니, 저 아이는? 말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2년 전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 청년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짐승 같은 남자에게 폭행당하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며느리 미진에게 뺨을 맞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물주가 수영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길질을 하려는 순간 말숙이 달려가 남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다 큰 사내 녀석이 힘없는 처자한테. 건물주가 인상을 팍 쓰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이 할망구는?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2년이 월세를 3달이나 밀렸다고. 말숙은 지갑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꺼내 남자의 얼굴에 냅다 던졌습니다. 돈비가 내리자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로 밀린 월세랑 이자까지 다 될 거다. 그리고 위로금까지 얹었으니 당장 꺼져. 건물주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허겁지겁 줍더니 태도를 싹 바꿔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진작 말씀을 하시지. 어이 아가씨, 운 좋은 줄 알아. 남자가 사라지자 말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수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나?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수영은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할 생각도 못하고 품에 안은 고양이부터 살폈습니다. 야옹아, 괜찮아? 안 다쳤어? 고양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수영은 고개를 들어 말숙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도와준 고마운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죠. 수영은 찢어진 입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말숙은 수영의 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며느리 미진의 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은혜는 무슨,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나 배고프다. 두 사람은 골목 안쪽의 허름한 순대국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말숙은 국밥을 한술 뜨며 수영을 관찰했습니다. 수영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국밥에 들어있는 순대와 고기를 건져 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휴지를 꺼내 고기를 쌌습니다. 말숙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배고플 텐데 왜 안 먹고 싸느냐? 수영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그 고양이요. 며칠 굶었거든요. 이빨이 약해서 사료를 잘 못 씹어서 이거 갖다 주면 잘 먹을 거예요. 말숙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왔습니다. 너는 배 안 고파? 저는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돼요. 따뜻하고 좋잖아요. 말숙은 목이 메어 국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천억을 가진 며느리는 더 가지지 못해 안달복달하며 폐륜을 저질렀는데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아가씨는 자신의 밥을 덜어 말 못하는 짐승을 먹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말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길래 월세가 밀렸어? 젊은 사람이. 수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병원 간병인으로 일했는데요. 보호자 갑질 때문에 억울하게 잘렸어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 백도 없고 갈 데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말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찾던 사람.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
상처 입은 아들 준혁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말숙이 짐짓 무심한 척 툭 던졌습니다. 그럼 일자리 하나 소개해주랴? 내 아들이 몸이랑 마음이 많이 아파. 사람을 잘 안 믿어서 까칠하긴 한데 밥 주고 재워주고 월급도 섭섭지 않게 주마. 입주 간병인 할 생각 있느냐? 수영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낯선 할머니의 제안이 의심스러울 법도 했지만 말숙의 눈빛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슬픈 하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요. 말숙이 수영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가진 게 왜 없어? 이렇게 따뜻한 손을 가졌는데 그거면 된다. 내 아들한테 필요한 건 의사 박사가 아니라 밥 한 끼 따뜻하게 챙겨줄 사람이야. 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무시하고 짓밟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준 사람이었습니다. 네,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 식사를 마치고 수영을 집 앞까지 데려다준 말숙은 차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수영이 고양이에게 고기를 먹이는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말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나다. 지금 주소 하나 보낼 테니 받아 적어.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건물주 당장 만나서 건물 매입해라. 시세의 2배를 줘서라도 오늘 밤 안으로 계약서 써. 그리고 그 건물주 놈 세입자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고소장 접수하고. 김 실장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 뒷조사는 어떻게 할까요? 필요 없다. 내가 직접 면접 봤어. 내일부터 우리 집으로 출근시킬 거다. 아, 그리고 그 아가씨 앞으로 되어 있는 빚. 학자금 대출이든 사채든 전부 찾아서 변제해줘. 익명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말숙은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차가웠던 마음에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말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너한테 진짜 가족을 선물해 주마. 말숙은 핸들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파티장에서 보여줬던 서슬퍼런 도끼 대신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같은 세상 속에서 흙 속에 묻혀있던 보석 같은 꽃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성건설 최 회장의 성북동 자택.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했던 저택 곳곳에는 흉물스러운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다 뺏기면 우린 어떡해? 홍 여사가 딱지가 붙은 밍크 코트를 끌어안고 울부짖자 최 회장이 넋이 나간 얼굴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 그래, 사돈한테 가서 빌어야 해. 가자. 최 회장 부부와 미지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말숙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처량하기 그지없는 몰골이었습니다. 황말숙 회장의 본가.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빗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세 사람이 허겁지겁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순백의 대리석 바닥 위로 진흙투성이 발자국이 지저분하게 찍혔습니다. 말숙은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온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털썩 무릎을 꿇으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평생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 미진도 부모를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당장 살 길이 막막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네. 미진이 엉금엉금 기어가 말숙의 다리를 잡으려 하자 말숙이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손 치워라. 더러운 거 묻는다. 말숙은 턱짓으로 탁자 위 서류 봉투 2개를 가리켰습니다. 내 남편이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다. 열어봐. 미진이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였습니다. 위자료가 300억? 미진의 눈이 튀어나갈 듯 커졌습니다. 300억이라니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억울하냐? 그럼 두 번째 봉투도 열어보거라. 미진이 두 번째 봉투를 열자 사진들과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진이 내연남과 호텔에 있는 사진, 횡령 내역과 음란한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홍 여사가 그 문자 내역을 주워 읽더니 경악하며 미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미친년아, 네가 제정신이야? 우리가 누구 때문에 망했는데 뒤에서 호박 씨를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 엄마, 이거 나 아파. 최 회장까지 가세에 딸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콩가루 집안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그만. 말숙의 나직한 목소리에 세 사람은 동작을 멈췄습니다. 말숙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너희 셋, 내 앞에서 서로의 뺨을 때려라. 가장 세게 때리는 사람 한 명만 내가 빚을 탕감해주마.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륜을 저버리는 제안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이 도덕성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감옥 가기 싫어. 짝. 미진의 손바닥이 홍 여사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인연이 진짜. 홍 여사도 질세라 미진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최 회장도 끼어들었습니다. 다 비켜. 내가 살아야지.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 죽어. 하는 고함과 함께 뺨을 때리는 마찰음이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꼴은 짐승보다 못했습니다. 말숙은 그 끔찍한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뒤 얼굴이 퉁퉁 부은 미진이 피 묻은 입술로 웃으며 말숙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보셨죠? 제가 엄마 뺨 제일 세게 때렸어요. 빚 탕감해 주시는 거죠? 말숙은 천천히 일어나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겼다고? 내 눈에는 그저 똥물에서 뒹구는 구더기 3마리밖에는 안 보이는구나. 미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난 너희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돈 몇 푼에 부모 자식도 팔아먹는 쓰레기라는 걸 스스로 증명했어. 말숙이 손짓했습니다. 치워라. 냄새나서 숨을 못 쉬겠구나. 경찰 불러서 싹 다 넘겨.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세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말숙이 너 인연. 최 회장과 홍 여사, 미진은 처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저것들이 들고 온 명품 가방 전부 마당에서 불질러버려. 세 사람이 사라진 거실에는 고요가 찾아왔지만 바닥의 진흙과 핏자국은 참극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긴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습니다. 말숙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아?
2층 난간 위에서 준혁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장모를 때리고 장인이 아내를 때리는 지옥도를 목격한 준혁의 얼굴은 백지장 같았습니다. 준혁은 가슴을 부여잡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눈동자가 뒤집히며 몸이 기우뚱했습니다. 준혁아, 안 돼. 말숙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준혁은 난간을 놓치고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준혁아, 눈 좀 떠봐라. 준혁아. 말숙은 쓰러진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말숙의 비명을 집어삼켰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서초동 법원 앞. 준혁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법원 조정 기일에 참석했습니다. 놈팡이처럼 살았던 지난 날을 청산하고 악연을 끊어내겠다는 의지 하나로 버틴 일주일이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준혁이 차량에 탑승하려던 찰나 찢어지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준혁 씨. 법원 기둥 뒤에서 미진이 튀어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허름한 옷을 입은 그녀 뒤로 수십 명의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미진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흑흑, 여러분, 재벌가 시어머니가 멀쩡한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남편은 마마보이라서 저를 내치려고 한다고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대자 준혁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인파 사이로 보이는 미진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이중적인 표정을 보는 순간 준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휘청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다 어머니 때문이야. 내가 간호해줄게. 미진이 팔을 잡는 순간 준혁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어머, 사람 살려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미진은 오열하는 척하며 카메라를 의식했지만 그녀의 손은 은밀하게 준혁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해성병원 응급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준혁이 실려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의식 없습니다. 뇌출혈 의심됩니다. CT실로 옮겨. 소식을 들은 말숙은 응급실 복도에서 아들의 침대를 붙잡고 달렸습니다. 준혁아, 애미다. 정신 차려라. 수술실 문이 닫히자 말숙은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비키라고. 내가 보호자야. 남편이 죽어가는데 아내가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 미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보안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막아섰습니다. 최미진 씨, 회장님의 엄명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미진은 김 실장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웃기지 마. 법적으로 아직 이혼 안 했어. 남편 죽으면 상속권은 나한테 있어. 유산 포기 각서라도 쓰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유산이라는 단어에 김 실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 측의 제지로 미진은 쫓겨났지만 로비에 텐트를 치고 재벌가의 남편 감금이라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BVIP 병동. 수술은 10시간 넘게 이어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숙마저 실신하여 준혁의 병실 옆방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말숙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미진이 그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수영이 좀 불러다오.
1시간 뒤 수영이 화물용 승강기를 통해 은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탈진한 말숙의 손을 잡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새벽녘 수술이 끝난 준혁이 B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영은 묵윤복을 입고 준혁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부회장님,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기다리세요. 수영의 따뜻한 눈물이 준혁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3일 뒤 폭풍우 치는 밤, 병원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농성하던 미진도 지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쓰레기 분리수거장, 미진이 매수해둔 청소 용역 직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약속한 돈이야. 옷 벗어. 청소복으로 갈아입은 미진의 품에는 섬뜩한 고농도 칼륨 주사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준혁?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300억을 토해내느니 미망인이 돼서 내 재산 다 먹는 게 낫지. 미진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BVIP 병동 복도 청소하러 왔습니다. 미진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경호원들을 지나쳤습니다. 준혁의 병실 앞. 미진은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만이 들려왔습니다. 미진은 침대로 다가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잠든 준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많이 아프지? 내가 편하게 해줄게. 어차피 식물인간 돼서 사느니 그냥 가는 게 효도야. 미진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약물이 바늘 끝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링거 튜브 주입구를 찾았습니다. 잘 가, 내 사랑. 유산은 내가 알뜰하게 써줄게. 미진이 주사 바늘을 꽂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영이었습니다. 수영의 눈이 주사기와 미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공포로 커졌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수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저 주사기가 들어가면 준혁이 죽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안 돼요. 부회장님 건드리지 마요. 수영이 미진의 팔을 낚아채자 주사기가 허공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거 안 나? 이 미친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미진은 수영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지만 수영은 짐승에게 물린 것처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두 여자가 뒤엉켜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쾅! 침대가 크게 흔들리며 기계장치들이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의 목숨을 건 사투 속에서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가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이 소란 속에서도 준혁의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해성병원 BVIP 병실 안. 이거 안 나? 너 죽고 싶어 환장했어? 미진은 악기처럼 소리를 지르며 수영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수영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머리카락이 뽑혀나갔지만 그녀는 짐승에게 물린 것처럼 미진의 팔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저 주사기가 준혁의 혈관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부회장님 못 죽여요. 사람 살려요. 수영은 미진을 끌어안고 침대 반대편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두 여자가 바닥으로 뒹굴었고 미진의 손에 들려있던 주사기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침대 밑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 계획을 다 망쳤어. 죽어. 너도 죽어. 이성을 잃은 미진은 수영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삐용삐용. 비상벨 소리와 함께 김 실장과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멈추세요. 김 실장은 바닥에서 수영의 목을 조르는 미진을 떼어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미진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아, 이거나. 난 피해자라고. 전현이 날 때렸어. 미진은 발길질을 해대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침대 쪽에서 낯선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비, 비, 비. 규칙적이었던 심전도 모니터의 박동수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미동도 없던 준혁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진은 깨어난 준혁을 보자마자 표정을 싹 바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다행이야. 내가 당신 지키려고 왔는데 저 여자가 날 죽이려고 했어. 어서 저 여자 내쫓으라고 해. 준혁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수영을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낯선 여자.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자신을 걱정하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청소부 복장을 한 아내 미진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거칠게 산소 마스크를 떼어냈습니다. 후, 후. 준혁의 입에서 쇳소리 섞인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진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말 좀 해봐. 나 당신 아내 미진이야. 준혁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미진을 노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여보, 뭐라고? 내 눈앞에서 저 더러운 여자 당장 치우라고. 그 한마디는 병실을 울리는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김 실장이 즉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요원들이 미진을 더욱 세게 제압하자 미진이 발악했습니다. 으악, 여보, 당신 미쳤어? 내가 당신 살리려고 왔는데. 그때 현장 감식을 위해 출동한 경찰이 침대 밑에서 주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장님, 여기 주사기 찾았습니다. 경찰 반장이 주사기를 증거 봉투에 담으며 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미진 씨, 이게 뭡니까? 당신 주머니에서 나온 앰플 뚜껑이랑 지문 대조하면 다 나옵니다. 치사량의 독극물을 남편에게 투여하려 했군요. 반장은 수갑을 꺼냈습니다. 철컹 차가운 금속음이 미진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최미진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주거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미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준혁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여보, 아니야. 당신 식물인간 되면 힘들까봐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내가 당신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준혁은 고개를 돌려 외면해버렸습니다.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미진은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 혜성그룹 며느리야.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미진의 비명소리가 사라지자 준혁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영은 안도감에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다치신데 없습니까? 준혁의 따뜻한 물음에 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부회장님, 살아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휠체어를 탄 말숙이 맨발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준혁아, 내 새끼. 말숙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애미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저 여자가 절 살렸어요. 말숙은 한 구석에 있는 수영을 발견하고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아가. 네가 내 아들을 살렸어. 수영은 말숙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피비린내 섞인 병실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일주일 뒤 미진의 구속 소식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진이 투여하려던 약물이 치사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준혁은 휠체어에 앉아 미진의 범죄 사실을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준혁의 병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서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천천히요. 수영이 준혁의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며 격려했습니다. 준혁이 수영의 어깨에 의지에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수영이 꽉 잡아준 덕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되잖아요. 준혁은 자신을 믿어주는 수영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잃어버렸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준혁은 수영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조심스럽게 넘겨주었습니다. 수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 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는 퇴원을 축하하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준혁이 걸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기는 했지만 당당하게 두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어머니 말숙과 수영이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자 준혁은 수영의 손을 꽉 잡고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보니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껍데기뿐인 화려함은 버리고 제 곁을 지켜준 진짜 가족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준혁과 수영이 서로를 보며 옅은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신뢰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TV로 이 장면을 보던 구치소의 미진은 괴성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들어주는 이는 차가운 시멘트 벽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 세상의 이치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해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오늘부로 해성그룹은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을 전면 폐지합니다. 갑질없는 상생. 그것이 제 경영 철학입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박준혁 부회장이 단상에서 힘주어 말했습니다. 과거 아내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오는 길 직원들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혁은 직원들과 눈을 맞추며 소통하는 따뜻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말숙, 수영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말숙의 서재. 말숙은 입양 신고서와 해성재단 이사장 임명장에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영아, 아니지. 혜인아, 오늘부터 넌 법적으로나 가슴으로나 내 진짜 딸이다. 수영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말숙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같은 게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과분하다니. 네가 내 목숨을 구했고 내 아들을 살렸다. 핏줄보다 서로 아끼는 마음이 중요한 법이야. 이제 재단 이사장으로서 세상의 그늘진 곳을 비춰다오. 수영은 말숙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말숙의 품에서 나는 따뜻한 엄마 냄새가 수영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청주여자교도소. 차가운 8인실 감방 안. 죄수복을 입은 미진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족 최미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야, 신입. 왕년의 재벌가 사모님이었다며? 안마 좀 해봐. 왕언니라 불리는 수감자가 미진을 발로 찼습니다. 미진이 도끼 어린 눈으로 대들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나 해성그룹 며느리야. 나가면 가만 안 둬. 감방 안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얘 아직도 꿈꾸냐?
너 이혼당하고 빈털터리로 들어왔잖아. 네 시어머니가 너 콩밥 먹이라고 특별히 부탁했다더라. 왕언니의 주먹이 미진의 배에 꽂혔습니다. 미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꼬꾸라졌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의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미진은 차가운 바닥에서 벌레처럼 떨었습니다. 가슴에 박힌 죄수 번호 4885만이 그녀의 현실이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쪽방촌 골목. 이 영감탱이가 폐지 리어카도 똑바로 못 끌어? 홍 여사가 찌그러진 박스를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냄새나는 손바지를 입은 그녀에게서 과거의 기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시끄러워. 당신이 딸년 교육만 제대로 시켰어도 이 꼴은 안 났어. 두 노인은 길거리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탐욕의 끝은 비참한 빈곤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출소하는 날, 철문이 열리고 미진이 나왔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칼바람만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미진은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구걸했지만 쫓겨나듯 내몰렸습니다. 그때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해성그룹 박준혁 부회장, 이수영 이사장과 약혼 발표, 운명적 사랑. 미진은 멈춰섰습니다. 화면 속 준혁과 수영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영의 손에는 미진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미진은 전광판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건 내 자리야. 내 거라고. 으악. 말도 안 돼.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피했습니다. 미진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사람이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후회의 지옥뿐이었습니다. 화창한 주말, 말숙의 교회 전원주택.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텃밭. 빨랫줄에는 1년 전 말숙이 입었던 낡은 몸빼 바지가 깨끗하게 세탁되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추가 엄청 싱싱해요. 수영이 밀짚 모자를 쓰고 소리쳤습니다. 흙 묻은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수영 씨,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준혁이 호스로 물을 뿌리자 수영이 까르르 웃으며 도망갔습니다. 세 사람은 평상에 둘러앉아 갓 따낸 채소로 만든 비빔밥과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말숙이 딸기를 수영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자, 아해라. 우리 딸. 어머니도 참. 준혁 씨도 드세요. 수영이 쌈을 싸서 준혁에게 주자 준혁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진짜 맛있다. 어머니,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밥맛이 꿀맛이에요. 말숙은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포개어 잡았습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명심하거라.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같이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란다. 준혁과 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세 사람의 머리 위로 하얀 나비 한 쌍이 날아갔습니다. 말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카메라가 멀어지며 평화로운 전원주택의 풍경을 비췄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 있습니다. 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바람개비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빨랫줄에 걸린 몸빼 바지가 평화롭게 펄럭이는 장면을 끝으로 이야기는 긴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했던 며느리의 비참한 최후와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찾은 주인공들의 모습이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돈으로는 명품을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의 곁에도 소중한 가족이 있나요? 오늘 저녁에는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